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1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이 영상 시리즈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자본주의, 다시 말해 유럽 세계경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까지 16세기에 이르러 우리가 유럽 대륙의 세계경제라고 부를 만한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라는 체제가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권력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유럽 세계경제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의 주요 국가들 혹은 군주들이나 지배층은 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려고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를 5세 치하의 합스부르크 제국, 스페인과 스페인의 동맹국가들, 세비야, 리스본, 안트워프, 리옹, 제노바 등등.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15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암스테르담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 16세기까지는 우월한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 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스페인과 그 동맹 도시국가들의 몰락과 암스테르담의 성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15세기 중반, 대략 1450년경부터 시작된 경기의 상승은 우선 오랜 교역의 중심지들 모두에게 활기찬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랜 교역의 중심지들에는 플랑드르, 남부 독일, 북부 이탈리아와 함께 지리상의 발견의 결과로 인해 이득을 얻은 스페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은 정확히 카를 5세 치하의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역과 일치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팽창에서 가장 새롭게 주목받은 요인은 세비야와 인도 무역사무소가 중심이 된 스페인의 16세기 대서양 횡단 무역이었는데 이 무역은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왜 이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5세기 유럽의 해외 팽창에서 선두에 나선 국가는 포르투갈이지 스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15세기는 스페인의 역사에서 평온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15세기의 스페인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기입니다. 15세기에 스페인이 겪게 된 위기는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것이었는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목양 산업을 발전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양모 생산자 조합, 즉 메스타의 힘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14, 15세기에 국왕으로 하여금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하려던 목양 산업이 발달했던 카스티아 지역의 부르주아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즉 이러한 양모 산업을 발전, 양모의 수출을 기반으로 직물 산업으로의 전환 및 발전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카스티아와 더불어 양모 수출국이었던 잉글랜드의 흐름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카스티아와의 경쟁과 이전 세기의 침체를 거치면서 산업 발전의 길로 나아갔지만 스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길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스페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면 16세기 전반에 스페인이 경제면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경제적 취약점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정치 제도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중세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왕조들에게는 민족적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무어인들을 점진적으로 축출하는 재정복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슬림,
그라나다의 함락과 스페인으로부터의 유대인의 추방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1492년에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은 제정복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적 형태로서의 봉건제는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봉건 구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 국가 형태의 발전에 유리한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역사적 특이성으로 야기된 1급의 도로 체계가 중앙과 주변과의 정치적, 경제적 연결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국왕들은 강력한 전국 시장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스타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관료기구를 강화시켰는데, 이러한 관료기구는 국가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의 결과였을까요? 이는 당시의 경제에서 기금속이 가지는 경제적 역할을 둘러싼 일련의 여러 사실들의 결과였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금과 은의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 금 공급자로서 이전에 아프리카의 수단이 지녔던 중심적 역할, 포르투갈의 팽창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북아프리카 중개업자들에게 미친 영향, 스페인에서의 제노바인들의 역할, 금과 은의 원천을 포르투갈을 통하지 않고서 찾으려고 했던 제노바인의 욕구 등의 결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저는 중세 무역에서의 금과 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고, 당시에 아프리카, 수단의 금이 유럽으로, 다시 말해 북아프리카를 경유해서 그리스도교권의 지중해 세계로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중엽 갑자기 북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소는 금과 은의 부족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켜 군사비와 왕실 비용의 증가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던 스페인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심각했는데, 스페인은 당시 스페인에 있던 제노바인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는데, 제노바인들은 당시 스페인의 은행가들이면서도 또한 금의 구매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노바인들은 포르투갈을 통해서 금을 구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포르투갈은 위험한 서쪽으로의 항해에 굳이 나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스페인은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제국, 즉 해상 수송 비용이 허용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제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대서양 횡단 무역의 눈부신 성장을 의미했는데, 무역량은 1510년에서 50년 사이에 8배 증가했고, 1550년에서 1610년 사이에 다시 3배 증가했습니다. 이 교역의 초점은 세비야에서 국가의 독점하에 행해졌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스페인의 핵심적인 관료제적 구조였습니다. 대서양 횡단 무역의 중심 품목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인들은 잉카인들이 이미 채굴하여 의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금을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노다지였습니다. 이러한 금이 바닥나자 스페인인들은 은 아말감 방법을 발견했는데, 이 덕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은을 유리한 조건에서 채굴할 수 있었고, 또 아주 다량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역의 놀라운 성장, 즉 경제적 성장은 유럽에서 놀라운 정치적 팽창을 동반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에 두 거인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 거인은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 1519년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즉위로 인해 그의 영토는 유럽 최고의 규모로 성장했고, 그가 소유한 제국은 유럽의 정치적 공간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제 막 등장했던 세계 경제는 또 하나의 제국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거인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도 같은 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영토의 규모로 보나
그 중앙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거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오랜 투쟁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이 두 거인들은 이탈리아를 놓고 투쟁을 했을까요? 당시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중세 말기에 유럽 대륙에서 공업과 상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가장 앞서 있던 중심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도시국가들이 원거리 무역을 독점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축적된 자본과 경험으로 볼 때 강력했고, 따라서 세계 제국이 되기를 원하는 세력은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거인이 지배권을 확보하기를 원했던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이들 도시국가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피렌체들은 서로 반목하고 여러 갈래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국가들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자신들을 봉건적 간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왕국들이 행사하는 더욱 중앙 집권화된 정치적 통제가 몰고 올 새로운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국가들이 중앙 집권적인 왕국들을 저지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는 세계 제국과 제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스페인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것을 그들에게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중 베네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카를 5세의 제국은 두 개의 또 다른 경제적 기둥들인 남부 독일의 상인 은행가 가문들과 16세기의 유럽 세계 경제의 거대한 시장이었던 안트워프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남부 독일의 상업 도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역시 북부 이탈리아의 상황과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6세기의 무역의 팽창은 오직 북부 이탈리아 플란드르 무역의 통로로서 독일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근대 상인 자본가들 중 가장 돋보였던 푸거가가 번영을 누린 시대였습니다. 푸거가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던 카를 5세의 시대에는 종종 푸거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거가와 카를 5세는 그들의 힘과 기반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함께 번영하고 함께 쇠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카를 5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면 푸거가는 더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나 푸거가를 포함한 남부 독일의 상업도시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트워프였는데, 안트워프가 16세기의 경제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트워프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벌인 국제무역의 많은 부분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을 유럽 세계 경제와 연결시키는 결합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안트워프는 유럽 최대의 금융시장이 되었는데, 안트워프는 제국의 증권거래소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한 집단으로서 카를 5세에 대한 주요 대부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일반적으로 확고한 징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국가들이 비교적 쉽게 조작해내는 그런 종류의 신용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16세기의 제국이 얻는 신용은 그 통치자가 얻은 신용만큼의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얻기 위해서 공공의 부의 중심지로서의 도시들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푸거가와 같은 대가문의 보증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카를 5세, 스페인, 안트워프, 푸거가는 카드 위에 카드를 세우듯이 신용을 근거로 제공된 신용의 거대한 창출에, 다르게 말하면 기대와 낙관주의에 근거한 이윤에 대한 유혹에 다같이 얽혀 들어갔는데,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종이의 집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세기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당시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던 유럽의 세계 경제와 이 세계 경제를 자신의 제국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던 당대의 두 거인 중 하나인 카를 5세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구성원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 남부 독일의 도시국가들과
그리고 안트워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의 몸으로 거대한 신용의 거대한 창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신용의 거대한 창출, 다시 말해 기대와 낙관주의에 근거한 이윤에 대한 유혹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